변화하는 척이라도 해야겠죠. 아, 그래도 너네가 정신을 좀 차릴 의지라도 있구나. 나경원 의원님과 권성동 현재 이제 권한대행 두 분으로 뭐 좁혀졌다는 얘기가 많긴 한데, 그분들이 과연 국민들 눈에 비쳤을 때 탄핵 정국을 수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냐. 그분들이 계엄 정국일 당시에 당의 어른으로서 보여준 행동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가마 타고 다니는 정승 같은 분들. 계엄 당시에 한동훈 대표에게 전화가 직접 가서 너 체포되고 뭐 살해될 수도 있으니 몸을 피해라, 그게 사실일 수도 있다라는 정황이 있기 때문에 그 전화 내용 통화를 들었다라고 하는 당직자들도 있었거든요. 뭐 한동훈 대표가 본인의 목숨을 걸고 이 계엄을 막기 위해서 당사에 있다가 박차고 나갔지 않습니까? 저희 당의 국회의원들은 당사로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한동훈과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현실인식과 그 입장 차이가 지금 국민의힘이 겪고 있는 현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김준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 초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김준호 전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사실 그제까지만 해도 전 대변인이 아니라 여당 대변인 신분이셨잖아요. 네. 그 요 며칠 사이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대변인직이나 뭐 이런 당직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은 별로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노원구에 계신 주민분들, 네. 당원분들께 가장 죄송했고요. 당협위원장도 그만두신 거죠? 예. 예. 사실 노원구라는 그 지역구 자체가 홍정욱 의원, 노회찬 의원, 네. 안철수 의원, 뭐 이준석 대표까지 큰 정치인들을 많이 배출했었는데 무명인 정치 신인을 참 많이 반겨주시고 이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서 그 마음이 제일 지금 현재로서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대변인님도 그렇고요.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가 사퇴한 이후에 수도권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동요가 커진다는 분석이던데요. 실제로 보시기에도 그렇습니까? 뭐 어제는 제가 이제 그 당협위원장 방을 나와서 뭐 어제까지 예. 분위기는 잘 모르겠는데 수십 명의 당협위원장들께서는 엄청나게 분노하고 허무해하고 답답해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현실 인식을 못하는 분들도 좀 계시거든요. 음. 그거에 대해서도 같은 수도권 그리고 다른 전국의 당협위원장들로서 왜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그러니까 일부 특정 세력 지지층만 가지고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당과 앞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될 텐데 왜 인식을 아직도 변화하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답함을 같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국민의힘 정말로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갈라져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이 김준호 대변인께서도 탈당 외에는 이제 당직을 다 내려놓으신 상황인데 네. 혹시 당에 그래도 남은 분들의 마음을 붙잡을 만한 뭔가 해결책이 있을까요? 해결책이요. 네. 변화하는 척이라도 해야겠죠. 국민과 당원들이 봤었을 때는 아, 그래도 너네가 정신을 좀 차릴 의지라도 있구나. 조금이라도 변할 기미가 보이는구나. 네. 사실 국민의힘의 지지층이 많이 나간 건 사실이지만 뭐 탈당을 많이 했다는 그 언론 기사도 어제까지 네. 많이 나왔었는데 그래도 보수라는 그 정신, 그런 이념을 지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다음 그분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지금 몰라 하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 가치를 지켜나가면서 당 자체가 체질 개선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네. 그런 척이라도 해야, 그리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그나마 일말의 기대, 일말의 가능성이 조금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앞서 한동훈 대표가 사퇴를 하면서 네.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다시 돌아올 시간이 언제일지도 궁금한데요. 대표가 이제 사퇴하신 지 오늘이 3일째거든요. 그렇네요. 대표는 좀 쉬셔야 돼요. 네. 예, 당 비상대책위원장부터 시작해서 총선 치르시고 또 그 직후에 전당대회 하고, 그렇습니다. 예, 대표직 맡으면서 거의 1년을 사실 웬만한 정치인 10년 넘게 해왔어야 하는 그런 것들을 1년 안에 다 겪었기 때문에 네. 좀 쉬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아마 국민이나 당원 그런 여론이 아마 한동훈을 다시 찾을 거기 때문에 그 시기가 되면은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의총을 열었는데 아직 이제 비대위원장에 대한 의견이 모이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 원내 인물 중에서 이제 거론이 되는 것 같은데 네. 대변인님 예상은 어떠십니까? 제가 이제 방송에 나온다고 좀 취재를 해봤는데 네. 나경원 의원님과 권성동 현재 이제 권한대행 두 분으로 뭐 좁혀졌다는 얘기가 많긴 한데 그거는 뭐 들리는 얘기일 뿐인 거고 네. 지금 하마평에 오르는 분들이 사실 뭐 실명을 거론하긴 힘들지만 그분들이 과연 국민들 눈에 비쳤을 때 지금 이 탄핵 정국을 수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냐.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뭐 5선, 6선 뭐 중진 의원들에 관해서 얘기가 많은데 네. 그분들이 계엄 정국일 당시에 어떤 역할을 했냐. 그러니까 당의 어른으로서 보여준 행동들이 없습니다. 어제 뭐 TV조선이나 뭐 언론 보도에도 나왔지만 텔레그램 방안에 있었을 때 네. 중진들이 보인 반응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가마 타고 다니는 정승 같은 느낌이었어요. 상당히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중진들이 비대위원장을 맡으면 국민들한테도 그렇고 우리 당에도 뭐 특별히 도움이 될까?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한 보도를 보니까 그 도봉에 김재섭 의원님이 비대위원장 뭐 이렇게 하마평에 있다 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아시는 바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김재섭 의원이라고 하는 훌륭한 젊은 정치인이 비대위원장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이 모든 힘든 그 어려운 책임과 무게감을 김재섭이라는 젊은 정치인한테 이 당이 모든 것을 다 떠넘기는 게 아닌가. 이미지 좋은 젊은 정치인을 이렇게 소모시키고 이 상황이 잘 풀리면 그래 이 당은 아직 살아 있어. 우리가 김재섭을 추천한 거야. 잘 안 되면은 아우 젊은 친구가 아직 정치를 덜 배웠네. 좀 더 가서 배워야 돼. 이렇게 이미지만 소모시키는 거 아닌가. 걱정스러워요. 네, 저는 그래서 네.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 그 탄핵에 반대했던 중진 중에서 비대위원장이 결정되면 여당도 골로 간다 이런 날선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중진들이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정치 신인을 가지고 자꾸 당신은 정치를 몰라. 그래서 더 배워야 돼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중진 의원이라고 하는 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얼마나 그럼 정치를 잘해왔기에 지금 대한민국이 이 모양 이 꼴이 됐고 중진들이 얼마나 포용력 있고 안정감 있게 당을 이끌어왔길래 당이 이렇게 풍비박산이 났는지 정치는 저는 경력보다는 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소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들이 봤었을 때는 국민의힘 중진이라고 했었을 때 이 사람이 믿음이나 안정감을 주나 저는 그렇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 자체로도 반성하셔야 돼요. 사실 이 사태가 일어났었을 때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들 때 중진들이 모여서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를 추대하려고 네. 원래 했었지 않습니까? 뭐 어쨌든 투표로서 마무리가 되긴 했었는데 그거 자체로도 저는 결국 그들만의 리그다.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왕노릇하는 거지. 여의도 밖으로 벗어나면은 국민들이 봤었을 때는 그냥 오래된 정치인들일 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중진들 스스로도 사실 개인적으로 뭐 친한 분도 있고 존경하는 분도 있긴 하지만 네. 반성하고 이 사태가 정리되면은 어느 수준에서는 뭐 이선 후퇴라든가 당을 쇄신하는 그런 모습을 본인들이 좀 나서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태흠 충남지사가 그 비대위 구성을 놓고 지금은 외부 인사니 덕망가니 하면서 한각에 여유 부릴 때가 아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존망의 위기 그리고 비대위 체제로는 대선을 치를 수 없다. 이번 비대위는 당의 재창당 수준이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네. 대변인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김태흠 지사님이 가지고 계시는 생각에 큰 틀에선 동의하지만 그거에 대한 좀 디테일함을 당을 위해서 좀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디테일하게. 네. 사실 김태흠 지사님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네. 그 방법론에 대해서 아마 지금 결정을 못 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있을 때는 민심에 반응하고 그다음 수도권의 민심을 가져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총선 직후에 우리 당이
급격하게 영남 자민련으로 쪼그라들었고 결국 지지층한테만 고개 숙이고 지지층을 위한 정치를 하다가 한동훈 대표가 이제 전국 정당 그리고 뭔가 팬덤도 있었고 그분께서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당을 좀 변화하고 혁신하고 쇄신하고 개혁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었거든요. 네. 젊은 층들에게도 많이 다가가려고 했었고. 근데 결국 결과는 한동훈은 나가야 돼. 너는 정치를 몰라 못해. 계엄 상황에 겪으면서 리더십이 없어. 원내를 포섭하지 못했어라고 하는데 저는 그 말엔 동의하지만 결국 원내라고 하는 분들이 그러면은 민심을 경청하려고 했냐. 그냥 오로지 한동훈 흔들기. 한동훈 너는 안 돼. 그러니까 저는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냥 오로지 기득권 지키기에만 골몰했는데 사실 가장 가까이에서 보셨을 것 같긴 한데요. 대변인이셨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재창당이라고 하는 게 그 어떤 사람들이 와도 그 재창당을 하려고 하는 그 쇄신과 변화에 원내 의원들이 동의를 해줄 수 있냐. 그러니까 결자해지를 할 수 있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을 수 있냐.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최근 방송인 김어준 씨가 국회에서 언급한 이른바 한동훈 암살조 주장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 보고서에서 상당한 허구가 가미됐다는 취지의 평가를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또 시민단체가 어제 김어준 씨를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주장으로 여야 대표를 충동해 그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킨 것도 모자라 국제 정세를 흔드는 북한과 미국을 자극, 한반도의 전쟁 위기감을 조성한 언행은 내란 선동죄에 해당한다면서 고발을 했습니다. 또 이런 발언이 국회 과방위 현안 질의에서 사실 여과 없이 생중계된 것에 대해서 민주당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대변인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선일보 보도에도 나왔지만 뭐 야권에서도 좀 많이 나간 발언이다. 너무 허위인 것 같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네, 보고서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어제 채널A랑 TV조선 보도에 따르면은 그 계엄 당시에 한동훈 대표에게 전화가 직접 가서 네. 너 뭐 체포되고 뭐 살해될 수도 있으니 몸을 피해라 네. 라는 전화를 받았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전화를 한 사람이 누구냐 네. 이에 대한 또 말들도 많더라고요. 댓글을 보니까. 아마 지금 뭐 수많은 사실들이 뭐 폭로 형태 비슷하게 계속 상임이나 네. 그렇게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나와 있는 보도나 사실 김어준 씨의 뭐 발언에 대해서 저는 뭐 저희가 이 자리에서 뭐 논의할 가치는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뭐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은 그게 사실일 수도 있다라는 이제 보도들이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계속 보도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만큼 본인이 직접 죽을 수도 있다, 체포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사실 저희들이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내가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 내가 죽을 수도 있다, 내 가족이 뭐 상해를 입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피하거나 숨기 마련이거든요. 네. 저도 이제 아기가 있는 아빠다 보니까. 예. 근데 한동훈 대표께서는 그게 사실이라고 전제했었을 때 그럼 김어준 씨의 그 발언이 사실인 겁니까? 저는 김어준 씨의 발언을 다 보진 않았는데 네. 저는 이제 TV나 언론 보도로 봤었을 때는 그게 사실일 수도 있다라는 정황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아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뉘앙스의 전화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네. 그 전화 내용 통화를 들었다라고 하는 당직자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비슷한 내용이 있었다라고 하는. 네. 그럼 그거를 봤었을 때는 뭐 한동훈 대표가 본인의 목숨을 걸고 네. 이 계엄을 막기 위해서 당사에 있다가 박차고 나갔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 저희 당의 국회의원들은 당사로 들어오는 상황이었고, 네. 그러니까 그 차이가 지금 국민의힘이 처해진 현실이라고 봅니다. 한동훈과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현실 인식과 그 입장 차이가 지금 국민의힘이 겪고 있는 현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대변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어준 씨의 발언이 민주당에서는 네, 허구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또 다른 언론 보도를 통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이런 얘기를 그 당시에 전화로 들었다. 네. 또 이런 발언들이 나가고 있어요. 네. 이게 조금 더 되면 네. 이게 정말 누구 말이 또 사실이냐 그렇죠. 이렇게 이제 나갈 텐데 혹시 그렇죠. 한동훈 대표님께 들으신 건 없으십니까? 특별히 뭐 제가 전달받은 건 없었고요. 네. 대표께서는 이제 만약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저희한테 알려줬으면 아마 저희들이 엄청나게 동요를 했었고 동요를 했을 테고 그리고 국회 본청으로 가려고 하는 한동훈 대표를 뜯어 말렸겠죠. 그 발언을 그럼 누구에게 했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뭐
혹시 들으신 건 없으신가요? 특별히 뭐 궁금해한 적도 없고 물어본 네. 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빨리 가서요. 아, 그래요? 네, 다음번에 모셨을 때 조금 더 많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김준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